반갑습니다. 화차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이번 강의는 제7강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그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노선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알고리즘 기초, 자연수 수열, 분수 수열, 팩토리얼 수열,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지난 강의가 77 곱하기 1. 자,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인데요. 이게 조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각 문제 유형별로 5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평균을 구하긴 한데 전체 평균이 아닌 최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데 둘 다 평균을 구하는 문제이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하는 건데요. 이 오름차순으로 출력, 정렬하는 거는 가장 작은 값부터 하나씩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일부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제가 간단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구냐? 자, 지금 가족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있죠. 그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이 아빠가 제일 크죠. 아는데 이제 컴퓨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비교해 나가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찾아 나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키가 큰 사람을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세워 볼 텐데요. 최종적으로. 자, 먼저 이 첫 번째 사람과 비교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이 친구가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 명밖에 안 봤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 엄마랑 비교할까요? 자, 엄마랑 큰아들이라고 할까요? 큰아들이랑 비교하면은 엄마가 더 크죠? 그러면 엄마가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막내랑 비교하면은 이 막내 이 친구는 엄마보다 키가 크지가 않죠. 그럼 엄마가 그대로 키가 큰 사람 유지가 되고요. 자, 아빠랑 비교하면은 아빠가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아빠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딸, 예쁜 딸이 있네요. 예쁜 딸하고 아빠랑 비교하면은 아빠가 더 크죠. 그러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은 바로 아빠가 되는 거죠. 키가 제일 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숫자 중에서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볼까요? 보시면은 최대값이 제일 큰 놈이 86이 제일 크네요. 얘가 제일 크고요. 제일 작은 놈 얘가 좀 작고요. 또 보니까 그러면은 24가 제일 작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제가 하나씩 검사한다고 했죠.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딱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최대값 자리에는 충분히 작은 값 0으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초기화시키고 최소값은 반대로 충분히 큰 값 여기서는 100을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료를 하나씩 검사합니다. 자, 먼저 30하고 최대값을 비교합시다. 현재 최대값이 0인데 이 30은 현재 최대값보다 더 커요. 그러면 얘가 이 자리에 갑니다. 왜? 더 크니까. 자, 그리고 이 30하고 최소값 100이랑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 30이 현재 최소값 100보다 더 작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30 자리에 들어갑니다. 30은 검사가 끝났고요. 이제 24를 비교합니다.
24가 현재 최대값 30보다 더 크나요? 아니죠. 그러면 24가 최소값 30보다 더 작나요? 그렇죠. 현재는 30이 최소값이지만은 24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치워버리고 이 자리에 24가 들어갑니다. 자, 71 비교합시다. 71은 현재 최대값 30보다 더 큽니다. 여기에 71이 들어가고 71은 24보다 더 작지가 않죠. 그럼 다음 자로 비교하고요. 41은 71보다 더 크지가 않습니다. 41은 24보다 더 작지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43은 71보다 더 크지가 않고요. 24보다 더 작지가 않습니다. 86. 86은 현재 최대값 71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버려버리고 여기에 86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86은 24보다 더 작지가 않습니다. 건너뛰고요. 자, 마지막 자료 70. 70은 86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4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그럼 비교가 끝났네요. 끝났어요. 86이 제일 크고 24가 제일 작겠네요.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비교하면서. 자, 이번에는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배열이 지금 처음 나왔어요. 배열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열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 기억 공간이에요. 어떤 자료가 저장되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는 값을 반드시 하나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값기고, 즉 5라고 하는 수를 변수 A에 저장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5가 저장이 되겠죠. 자, 하지만 배열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인데요. 자, 배열은 기본적으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개짜리 저장하는 배열도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2개 이상 여러 개 저장할 때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자, 배열은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배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니까 칸이 여러 개의 칸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배열 A에다가 5를 저장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다가 저장해야 될까요? 배열의 칸이 여러 칸인데 단순하게 A에다가 5를 저장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뭐 첫 번째 너라는 말인지 아니면 단어라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은 반드시 위치값,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그 배열의 위치값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위치값을. 얘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치를 지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배열은 칸이 여러 칸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치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위치값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시험에는 첨자라고도 나와요. 첨자. 덧붙이는 글자라는 의미에서 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 칸, 여기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배열 A의 첫 번째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배열 A의 두 번째 공간입니다. A의 세 번째, A4, A5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1에다가 5를 저장하세요 라고 하면은 배열 A의 첫 번째 기억 공간에 기억 장소에다가 5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3에다가 10을 저장하라고 하면은 A의 세 번째 공간, 즉 여기에다가
10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A5에다가 5를 저장하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5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바로 배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 위치 값을 가지는 인덱스, 첨자를 가지는데 이렇게 가지더라. 물론 이따가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문제에 따라서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는 크게 5개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아마 나온다고 하면은 첫 번째 문제 유형이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5년, 6년, 9년 나왔다가 비교적 최근에 14년, 16년도도 꾸준하게 나온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문제입니다. 자, 문제부터 보자고요. 배열 A에 30부터 70까지의 수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자, 배열 A에 7개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7개의 값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그리고 합계를 계산을 하고 마지막 평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max, 이거 읽을 때요. 영어 잘 안 되시는 분 쓰세요. max라고 있습니다. 그 맥주 이름 중에서 max가 있는데 자, 그리고 min은 min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할게요. min.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sum은 합이 되고요. 그리고 avg가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균을 영어로 쓰게 되면요, average라고 합니다. averag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vg를 따온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는요, 이 평균을 aver이라고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냥 avr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변수 이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여기서 avg는 평균을 의미하더라 가 되고요. 자, 그리고 i는 카운트라고 합니다.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세는데요. 자, 여기 카운트가 어디 사용되냐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전체 합을 한번 써볼까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합, 총합을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변수가 avg가 되고요. 그리고 총합, 합은 sum이 되네요. 그리고 자료의 수, 여기서 말하는 카운터는 책에 한번 써보세요. 개수를 말합니다. 한 개, 두 개. 개수를 말하고 또 여기서는 개수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인덱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책에다 한번 써보시고요. 개수도 의미하고 그 배열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바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 평균은 전체 합을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구한다 아시면 되고요. 자, 순서도 보시면은요. 여기 4개가 sum, i, max, min에 대해서 값을 주는 초기화 과정입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i 값 바뀌는 게 들어갑니다. i가 바뀌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합을 구합니다. 여러 번 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균을 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최대, 최소값, 합, 평균, 즉 max, min, sum, avg를 출력을 하고 끝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간단합니다.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된 순서도를 가지고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start 시작합니다.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기 전에
문제에서요. 30부터 70까지가 배열A에 기억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배열A에 7개의 값이 하나씩 차례차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정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갑니다. 자, sum 0입니다. 합은 일단 0이네요. 그리고 i는 카운터, 이것은 인덱스로 사용이 됩니다. 인덱스로 사용이 되고요. 자, 마지막에는 개수로도 사용이 되긴 해요. 일단 i는 0이라고 합니다. i가 0. 그리고 최대값이 0이죠. 최대값 하면은 왠지 큰 놈이니까 여기다가 100이 들어갈 것 같죠. 사실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맥스에다 0을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최소값 민에는 반대로 100을 줍니다. 우리가 i, max, min, sum에 대해서 초기화 시켰고요. 자, 이제 반복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i 값이 1 증가됩니다. 지금 i가 0이니까 i가 1이 되고요. 자, i 값 1이 8과 같니? No. 아닙니다. No. 자, 이제 max하고 ai를 비교하는데요. ai 값이 i가 얼마죠? i가 1. 그러면은 이놈은 결국 A1을 말합니다. A1이라는 것은 배열 A의 첫 번째 공간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즉 A의 첫 번째 공간에 있는 값, 그렇죠. 30이에요. 30. 얘가 30입니다. 자, 그러면 30이 현재 최대값 맥스에 있는 값보다 더 큰지 물어봅니다. 30이 맥스 값이 얼마죠? 0이네. 30이 0보다 큰가요? 크죠? 그럼 yes예요. 크니까 그 왼쪽으로 빠져 yes가 되면.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30을 맥스에 넣으세요가 됩니다. 맥스에 30이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내려와서요. 자, AI는 그대로 30입니다. 30이 민값이 지금 100이죠. 민값 100보다 더 작나요? 작죠. 30은 100보다 더 작아요. 자, 그러면 yes가 되어서요. 왼쪽으로 빠져서 그 30을 최소값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값이 30이라는 값이 현재 최소값보다 더 작으니까 걔가 최소값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이라는 변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30이 민 이쪽에 들어가죠. 자, 다시 아래쪽 내려옵니다. 합계 현재 썸이 초기값 0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AI 값 30을 더해줍니다. 그럼 썸이 30이 되겠네요. 자, 올라갑니다. I 값 하나 커지면은 2. I 값 2가 8과 같나요? No. N. I가 지금 2예요. 그럼 AI는 A2를 말하거든요. A2가 얼마죠? A2. 그렇죠. 24가 되죠. 이 24가 현재 최대값 맥스가 30이죠. 24가 30보다 큰가요? 작죠. 그러면 no가 됩니다. no. 아래쪽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AI 24가 현재 최소값이 30이죠. 24가 30보다 더 작나요? 작죠. 그럼 yes가 되어가지고 그 24를 최소값 민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이 24가 민 변수로 와요. 자, 그리고 다시 아래쪽 내려와서요. 자, 지금 썸에는 30이 들어가 있고 AI 값이 24가 됩니다. 요 둘을 더하면은 54가 썸에 들어가네요. 자, 올라갑니다. I 값 하나 커지면은 3. 3은 8과 같지가 않습니다. No. 내려와서요. I가 3이니까 A3
A3? 그렇죠. 71이네. 그 71이 현재 최대값 30보다 더 큰가요? 예스지. 예스. 그리고 왼쪽으로 빠져서 그 71을 맥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71이 이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71이 최소값 24보다 더 작나요? No.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현재 썸에는 54, AI 값이 71, 얘 둘을 서로 더하면은 125가 되네요. 자, 쭉 올라갑니다. I 값 하나 커지면은 4, 즉 여기 네 번째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4는 8과 같지가 않습니다. No. A4는 값이 41이죠. 이 41이 맥스 값 71보다 더 크나요? 41이 71보다 크나요? 아니죠. No. No. 내려옵니다. 그 71이 41이죠. 죄송해요. 41이 민값 24보다 더 작나요? No. 그리고 썸은 현재 125. 125라고 하는 거는요. 세 번째까지 자료 합의 썸입니다. 125에다가 AI 값 41을 더해주면은 166이 되네요. 썸이 166. 여기까지 끝났고요. 한번 잠깐 중간 점검 해볼까요? 네 가지밖에 안 했지만은 잠깐 보시면은 일단 합은요 30, 54, 125 그리고 166이 되겠네요. 오케이. 합 이상 없고요. 자, 여기 네 가지 자료 중에서 네 개의 자료 중에서 최대값은 71, 최소값이 24네요. 이상 없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I 값 하나 커져가지고요. I가 5. 5는 8과 같지가 않습니다. No. A5는 43이네요. 43이 맥스 값 71보다 큰가요? No. 43이 민 값 24보다 작나요? No. 자, 썸은 현재 166이 들어가 있고요. AI가 43입니다. 요 둘을 서로 더하면은 209. 자, 올라갑니다. I 값 하나 커지게 되면은 6이 되고요. 6은 8과 같지가 않습니다. No. 자, I가 6이죠. A6이 86이네요. 86이 현재 최대값 71보다 더 큰가요? 크죠. 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빠져서 그 86을 맥스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즉, 요 놈이 이쪽으로 오겠네요. 86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AI 86이 민값이 24보다 더 작나요? No. 자, 썸에는 209가 들어가 있고요. 209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합이네. 거기에다가 AI 값 86을 더해주면은요, 295가 되겠네요. 자, 올라가서요. I 값 하나 커지면 7. 7은 8과 같지가 않습니다. No. A7. 72 맥스 값 86보다 크나요? No. 72 민 값 24보다 작나요? No. 자, 그러면 썸 295. 여기서 말한 295는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자료의 합이 295가 되고, 자, 거기에다가 마지막 값 70을 더해주면은 365가 되네요. 됐습니다. 그럼 합을 다 구했어요. 우리는 합을 다 구했는데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I 값 하나 커집니다. 그럼 I가 8이 되네요. 8. 자, 그 다음 물어봅니다. I 값 8이 8과 같나요? 같죠. 그럼 yes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yes, y 쓰시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I 값을 하나 덜어버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다가 요거 별표하세요. 왜 I 값을 하나 더냐? 자,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평균을 구할 때 이 자료의 개수 i가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모두 자료가 몇 개냐면은 모두 7개죠. 7개가 사용이 되었는데, 즉 여기 i가 7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빠져나올 때 i 값 자체가 8이 돼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는 7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8에서 1을 덜어버리는 겁니다. 이 8이 1 감소되면은 7이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 7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덜어버리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요. 자, sum 365를 총합입니다. 전체 총합이고 걔를 i 값 자료의 수 7로 나눠버리면은요. 이게 7, 5, 35, 7, 2, 14, 52점 얼마 나오겠네요. 52점 얼마. 자, 그럼 우리는 52.1이라고 합시다.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출력을 합니다. 최대값 max가 86, 최소값 min이 24, sum 365, 평균 average 52.1. 자, 요 네 개를 출력을 하고요. 끝나는 겁니다. 순서도가 조금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검사하는, 비교하는 값이 현재 최대값보다 더 크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값을 최대값 자리에 집어넣고요. 내가 검사하는, 비교하는 값이 최소값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가 더 작으니까 그놈을 민 자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계속해서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전체 평균이에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평균 구할 때 자료의 일부가 빠지는데 여기서는 전체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변수 설명을 보시면은요. 배열은 A입니다. 그리고 카운터가 I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카운터는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또 인덱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AI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I가 인덱스예요, 사실은. 그러면 배열이 A고 인덱스가 I다? 그럼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바로 A, 그렇죠. AI로 사용되겠지. 이렇게 사용되고요. 인덱스는 자료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기 때문에 인덱스 i는 1부터 7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일단 하나씩 커집니다. 왜냐하면 1, 2, 3, 4, 5, 6, 7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씩 커지고요. 그리고 순서도 보시면은 i 값이 0으로 초기화되고 i가 하나씩 커져야 되죠. 그러면 요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제가 보니까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5번은 될 수가 없겠죠.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왠지 여기가 눈에 들어와요. 여기 왠지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이 요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반복되는 구간은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7번 돌 거예요. 자료가 7개니까. 이렇게 돌면서 i 값이 커져야 돼. 여기 빠져나와서 i 값이 커지게 되면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똑같은 i 값이 계속 돈다는 말인데 똑같은 i 값이 계속 돌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구간 안에 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들어갈 만한 자리가 그렇죠. 1번 자리밖에 없어요. 1번 자리가 i 값이 i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맥스 값, 최대값 한번 구해 볼 텐데요. 내가 검사하려는 값이 현재 최대값보다 만약에 더 크다. 최대값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더 큰 놈이 나왔어요. 더 센 놈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 치워버리고 AI 값이 맥스로 들어갑니다. 저장이 됩니다. 더 큰 경우에만. 자, 이번에 반대로 AI 값이 내가 검사하려는, 조사하려는 값이 현재 최소값보다 만약에 더 작다? 제일 작은 놈이 있는데 더 작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놈을 최소값 자리에 집어넣죠. 왜? 제일 작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맥스, AI가 맥스보다 더 크면, AI가 맥스보다 더 크면, 그렇죠. 여기 3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네. 3번 정답은 AI가 되고요. AI가 맥스보다 더 크다고 하면은, 그러면 AI를 맥스에 집어넣고요. 자, 이제 반대로 AI가 만약에 민보다 더 작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 AI를 민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풀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사실 이 구조랑 구조는 같아요. 여기 부동호 위치만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기본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맥스보다 크다? 그럼 걔를 맥스에 집어넣고요. AI가 민보다 더 작다? 그럼 걔를 민에 집어넣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썸 변수에는요. 합계가 저장되는 썸 변수에는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료라고 하는 거는요. 30부터 70까지가 썸 변수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즉 썸이 제일 처음 0으로 초기화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더해야 되잖아요. 30을 더합니다. 24도 더합니다. 얘도 더해주고요. 계속해서 자료를 하나씩 더해 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70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365라고 하는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썸에서 물론 처음에 0이겠죠. 현재 썸에서 얘를 더합니다. 얘가 변수가 뭐냐? 그렇죠. 바로 AI가 되죠. 플러스 AI 하게 되면은 그게 새로운 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요 만들어드린 공식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그럼 6번 정답이 sum 플러스 AI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AI를 더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기 더할 겁니다. 그러면 이 AI는 맨 마지막 자료가 되기 때문에 A의 7이에요. A1, A2, 3, 4, 5, 6, A7이 되겠죠. 즉 I 값이 7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쭉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 I 값이 하나 커져 가지고 그렇죠. 8이 돼요. 8. 그러면 이 I 값이 바로 8이라는 말이죠. 얘가. 그러면 뭐와 같으면 yes가 되어서 빠져나오랍니다. 그럼 8이 같으려면요. 그렇죠. 2번 정답은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I 값이 사용이 되는데 I는 전체 자료의 개수로 사용이 됩니다. 자, 전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7개인데 이제 문제는 I 값 자체가 8이란 말이에요. I가. 그럼 만약에 I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 8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7로 만들기 위해서는 I 값을 하나 감소시키면 됩니다. 즉 I-1을 해버리게 되면은 8이었던 I가 7로 바뀌게 되고 전체 평균을 자료의 개수인 7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데 최근에 꾸준하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잠깐 멈추시고 직접 문제를 푸신 다음에 정답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용 문제입니다. 자,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실은 잠깐 보시면은 배열 아까 A였죠. 이번에 배열 R이네. R. 배열 R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몇 개인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죠. 자, 자료가 모두 11개입니다. 그래서 배열 R의 크기가 11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R11이라고 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11은요. 배열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배열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요 크기가 바로 11이 되겠죠. 즉 11칸짜리 배열을 만드세요. 빈 배열을 만드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열은 R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 합, 썸, 평균, AVG, 카운터 R. 변수는 나머지 변수는 안 바뀌었습니다. 요것만 바뀌었네요. 변수. 그리고 자료가 11개라는 거 조심하시고 쭉 보니까는요. 제가 괄호를 조금 많이 했네. 시험에는 빈 괄호가 5개 아니면 6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왜 많이 넣느냐?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어렵게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시험이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강의 잠깐 멈추시고요. 꼭 직접 풀어보시고, 물론 방금 강의 듣고 똑같은 문제도 아닌 더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를 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틀린 게 나왔을 때 그 틀린 거를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잔소리 같지만은 꼭 풀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도 정답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카운터는 하나, 둘, 셋, 세기 때문에 하나씩 커지고요. 그리고 지금 배열이 R이고 카운터, 인덱스가 CNT라는 말은 RCNT로 사용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AI로 사용된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RCNT라고 하는 자료에 들어있는 값이 최대값보다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RCNT를 최대값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RCNT 있는 값이 뭐보다 더 작다면 뭐보다 모르겠죠? 헷갈리죠? 정답은 민인데 그렇다고 밑에 걸 보세요. 그럼 뭐예요? 민이지. 민. 4번 정답은 민이에요. 최소값 민보다 더 작으면은 그 값을 최소값 자리에 집어넣으세요가 됩니다. 그리고 합계 변수에는 현재까지 합에다가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RCNT 있죠.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아시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11번째 자료예요. 11번째 자료가 되면은 그때 값이 여기 CNT가 11, 11이에요. 올라갑니다. 자, 올라와서 그 11이 얼마로 바뀌느냐? 그렇죠. 12로 바뀝니다. 12. 그래서 물어보기를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니까 CNT가 12가 뭐와 같냐? 즉 12와 같죠. 아시고요. 자, 그리고 평균을 구하려면은 전체 총합에서 썸에서 자료의 개수 CNT를 나누겠죠. 자, 근데 문제는 실제 자료는 11개입니다. 11개인데요. 아까 제가 11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CNT 값은 12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CNT 12에서 1 덜어버리면은 1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CNT-1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뭐 어렵다, 복잡하다, 신심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신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